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코인과 블록체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라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파라다임 시프트, 고정관념의 틀을 깬 개념의 전환,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본다. 이게 참 공감하기 어려운 컨셉입니다. 이 멀쩡한 달러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비트코인이 기준이 된다면 그럼 얘의 기준을 맞추면 달러가 흔들흔들 할 테고 달러의 기준을 맞추면 얘가 가격 변동이 심한데 어떻게 두 개가 공존하면서 어떠한 표준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하늘 아래 해가 둘일 수 없듯이 이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얘가 사라지든지. 근데 또 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존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어떠한 위치로든 자리를 잡는다면, 크게 자리를 잡는다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달러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가 온다든지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화폐의 절대 신뢰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줄지어서 주르륵 일어나게 된다면 전쟁이라든지 다른 나라 돈은 절대 안 믿어. 확실한 걸 줘. 확실한 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 비트코인. 이런 걸 우리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살짝 경험을 했습니다. 맛배기 정도였는데 이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달러가 약간 견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달러가 초강 달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대체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러가 지금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단기간에는 적어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온 세계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제는 뭐 비대면 업무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고 또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찾게 되잖아요. 게임도 하고 또 말로만 듣던 그 가상 현실을 한번 접해보기도 하니까 이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됐네 하지만 3년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야 역병이 돌아서 세상이 다 문을 닫고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러면 이거 음모론자로 몰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또 이런 엄청난 상황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제2의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꼭 어떤 병이 아니더라도 천재지변이 생긴다든지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기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기준에 모든 걸 맞추면 안 되겠다. 이 달러의 역사는 겨우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준에서 발행하는 이 달러는 1913년에 Federal Reserve Act라는 법안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골드 스탠다드를 버리고 무제한 발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 가져와도 이제 그만 줘. 무제한으로 우리 마음대로 찍어낼 거야 라고 바뀐 게 바로 1971년 M2 머니 서플라이라고 제가 자주 나누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미국 달러의 M2 서플라이입니다. M2 서플라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 현찰 플러스 예금돼 있는 돈 그리고 받을 돈까지 합친 겁니다. 모든 미국의 금리 정책 또는 경제 정책은 이 M2 서플라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량의 지속적인 증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 이 각도가 경사가 가파라지고 있죠. 쭉쭉쭉쭉 하다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니 지속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달러의 화폐량은 21.7 트릴리언 달러. 코로나 전에는 한 15.2 정도 됐었고 2020년에는 8, 2000년에는 4.95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화폐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잠깐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내고만 있다. 자, 이제는 미국의 빚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M2 서플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M2 서플라이, 이게 미국의 빚.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미국은 빚을 지고 있다. 그만큼 빚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빚이 지금 현재 30.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코로나 바로 전에는 23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2년 만에 한 30%가 넘게 빚이 올라갔죠. 2010년에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11.5. 거의 2배 반 정도 되나요? 와, 10년 만에. 2000년에는 5.7, 6배 가까이. 야,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빚이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면 거의 파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미국의 빚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암울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빚을 본다면. 이제는 GDP 대비, 미국 GDP 대비 빚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GDP를 올렸다. 미국 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올라만 갑니다. 빚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잠깐 경기가 좋아도 결과적으로는 빚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GDP가 이번에도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봐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그렇게 높으니까 엄청난 플러스가 아닌 이상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이거 좋지가 않죠. 요 차트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빚 나누기 5년물 국채금리 그러면 내야 되는 이자가 나오죠. 미국의 이자가 너무나 높으면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이 초록 색깔 박스가 금리 인상을 멈췄던 시간인데 이렇게 내야 되는 이자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렇게 이자가 높아지면 또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봤을 때 너무 높다 싶으면 이러한 추세로 금리 인상을 멈췄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달에 걸릴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너무나 높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빚이 많은데 내야 될 이자가 이렇게 많다면 이거 잘못하면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망하고 달러가 무너진다. 비트코인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보여지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지속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 누가 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죠. 체제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달러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어찌어찌 해서 지금의 달러 중심 체제가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인은 망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꼭 비트코인이 달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대단한 자리에 가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그 가치를 만들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무제한 찍어내는 달러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아닌 다른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겠죠. 이 달러는 버리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설렁탕 값이 20년 전에는 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달러, 3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설렁탕을 20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3배가 오른 겁니다. 설렁탕 값이.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렁탕을 20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썩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썩지 않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금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해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지만 다시 설렁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렁탕이 안 썩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렁탕을 한 10억 원어치 사서 왕창 가지고 있으면 이거 진짜로 부자가 될까요? 20년 지나서 이 설렁탕을 딱 팔면 초기 투자금의 3배가 되는 겁니다. 이야, 부자다! 좋아하고 있는데 이 설렁탕 판 돈으로 옆집 식당에 가서 순두부를 사 먹으려고 했더니 순두부도 3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럼.
달러나 원화 기준으로 보면 설렁탕이 3배가 오른 거지만 순두부 기준으로 보면 설렁탕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렇다면 이 설렁탕 기준으로 달러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70%가 하락인 겁니다. 와, 달러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달러를 보면 어떨까요? 12년 전에 1달러에 비트코인을 17개를 줬습니다. 17비트코인 정도. 근데 지금 현재 1달러를 내면 0.000047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 뭐 달러 그냥 녹아서 없어져서 완전히 사라져서 날아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이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금리를 올릴까봐. 금리 올리면 달러랑 연계돼서 움직이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싹 다 내려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자산이 먼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확실치 않은 자산을 먼저 던지는데 지금은 코인이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김없이 화폐량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라울팔이라는 투자 분석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하얀 색깔 라인이 전 세계의 M2 통화량입니다. 달러만이 아니고 원화, 파운드, 유로, 뭐 일본, 옌, 뭐 다 합친 통화량이고요. 요 파란 색깔 라인이 코인의 시총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얼마만큼 찍어냈느냐. 이 달러 그리고 모든 통화는 상승만 합니다.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 얼마만큼 늘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통화량이 급격히 이렇게 올라갈 때 코인의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가격입니다. 그런데 통화량의 증가가 줄어들 때 코인의 가격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2018년 초에 이 통화량의 증가 비율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때 코인의 시총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18년 초.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2021년에 한 4월쯤 되죠. 이때가 중반쯤. 이때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 시총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거기에 맞춰서 M2 통화량도 머니 서플라이도 최고점입니다.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화폐량이 늘어나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모두가 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덜 찍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살짝 튕겨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돈을 찍어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코인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 그리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전에 마이클 세일러의 강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겠죠. 소비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달러나 원화가 훨씬 더 편리하고 좋겠지만 저축과 투자가 목적이라면 더 좋은 다른 투자 상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투자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과 타이밍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도 고려하셔서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